김제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용 내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창 요양병원 입소자 가운데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3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유형으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배움과 성장에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육성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현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창 요양병원 입소자 가운데 1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순창 모 요양병원 입소자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확진된 입소자와 같은 이병동의 입소자로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한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99명은 음성을 받았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이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정부에 의료 인력 38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정읍 모 요양병원 종사자의 배우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부안 지역 1명도 확진됐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3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유형으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이 있습니다. 전북도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22건, 69명을 수사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요즘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선인데 한 국밥집에서 한 명당 24,000원어치 식사를 어느 시장님이 했다고 합니다. 네, 24,000원어치 식사면 3인분 값도 넘는 것 같은데요. 네, 뿐만 아닙니다. 그 시장님은 약국에서 파는 음료를 사는데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까이를 지출을 했다고 해요. 네, 도대체 어떤 시장님 얘기인가요? 네, 바로 우리 지역인 김제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김제 시장의 업무 추진비 논란인데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전후 사정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박준배 김제시장과 관계자들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제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면 세종시가 아닌 김제의 한 고깃집에서 점심값으로 42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 추진비를 누가 쓴 것이냐? 진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비선 조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이냐? 시청 직원 13명과 먹은 콩나물국밥 값이 33만 원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당 24,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은 셈인데 이른바 황제 국밥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봐야 뭐 다른 걸 추가 메뉴로 해본들 10,000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24,000원, 19,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허위로 썼다고밖에. 취재진은 박 시장이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만나러 온 손님에게 마실 것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한 약국에서 98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도 채 안 돼 같은 명목으로 그 약국에서 무려 97만 원을 결제합니다. 바카스로 계산하면 적어도 4,000병 넘게 구입한 셈입니다. 시민단체인 열린 김제시민 모임은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하게 쓰였는가 하는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시간대 새해를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연 박 시장은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할 때 우리 간부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는 박 시장과 함께 전직 시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최근 전북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A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도중 한 학생의 OMR 카드 답안지에 적힌 오답을 수정 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바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배움과 성장에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를 통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현도 약속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021년 전북교육 최우선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와 미래혁신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문화 혁신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교육 프로그램도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국가의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그런 치유를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작은 학교들의 장점을 살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울림 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 교육 지방분권 달성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번 겨울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얼마나 추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하지를 지나면서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월 상순에 나타나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북쪽인 북극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 한길에도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번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극에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한기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극 한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기온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1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문제는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1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한기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6일부터 한 1월 10일까지 한 6, 7, 8, 9, 10이니까 한 닷새 정도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11일부터는 아까 말한 누그러진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기온 변화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도 궁금해요. 네, 그 추위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떨어질 때, 근데 이 떨어진 기온이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한파경보는
15도 이상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기온이 역시 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또 떨어진 기온이 영하 12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네. 떨어진 기온이 영하 15도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찌 됐건 한파특보가 내릴 때는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 이제 이런 정보입니다. 네. 앞으로 한 5일 정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겨울 한파도 문제긴 한데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릴 거란 예보도 있더라고요. 네. 폭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바다 위를 서해 동해를 찬 공기가 지나게 되면 공기와 수면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눈구름이 육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당연히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곳은 서해안 지방에서 30cm 이상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주도에 공항에 그 눈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 시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한파가 주는 피해는 그 어떤 우리 신체 동상 이런 거고요. 생활에서는 화재, 동파 이런 불편함이고, 부득이 나갈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상 예방을 해야 되고요. 찬 공기를 마셨는데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저체온증 나타난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보온과 화재 예방,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이번 한파 기간이라고 봅니다. 네, 시설물이나 교통 그리고 화재 안전까지 여러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야외 근로자나 노약자 등께서는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안군 진서면 한 오리 농장의 가금류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해당 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는 30일 동안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안 지역 모든 가금 농장은 일주일 동안 이동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읍 신태인 공영터미널이 새롭게 조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태인 공영터미널은 광주와 전주, 부안 등 하루 17회 시외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터미널은 지난 2019년 운영사업자 부재로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정읍시가 현대화 사업을 결정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현대식으로 꾸며진 새 터미널이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상권 후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이 고창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행합니다. 고창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 고창사랑 상품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280억 원 규모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고창 물건을 먼저 사주고 전통시장, 상가업소를 먼저 이용해 함께 살리고 잘 사는 상생경제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도 어느새 9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한 3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죠. 모두가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요즘인지라 더욱더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소식인데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